좋아요. 두 번 더. 두 개 더. 생로병사의 굴레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성장 다음으로 노화를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젊은이들과 어깨를 견주어도 손색 없는 몸을 가진 86의 서영갑 어르신. 그에게 근력 운동은 노화의 시계를 늦춘 1등 공신입니다. 우리나라 최고령 바디빌더로 꾸준히 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어르신. 그가 운동을 시작한 건 몸에 노화가 감지되면서부터였습니다. 예, 이 아령은 가보 1호입니다. 40년 역사를 가진 가보 1호입니다. 그 당시에 교직에 현직에 있을 때 하도 경무에 시달려 가지고 몸이 별로 안 좋았어요. 허리, 무릎. 그래서 이 아령을 하나 한 상을 구해서 흔들고 들었다가 놓았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앉았다가 섰다가 이렇게 했더니 허리 아픈 거 무릎 아픈 거 다 나아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애용하고 있는 가보 1호 아령입니다. 평생 교직에 몸담은 서영갑 어르신은 아령 하나로 시작해 운동에 재미를 붙였다는데요. 처음 바디빌더 대회에 나간 게 교장 정년을 1년 앞둔 64살. 그것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니. 그에게 근육은 노년에 받은 뜻밖의 선물 같은 존재입니다. 엉짱 벅장이 살길이다. 엉덩이 짝, 허벅지, 벅장, 허벅지 짱. 그것이 허벅지와 엉덩이의 근육량이 많아야 당뇨가 있는 사람도 더 좋아지고 혈액순환, 심혈관 질환 예방, 모든 만병의 통째는 근육이다. 천천히 빨리 하지 말고 천천히. 옳지. 그 약간 착 멈추면 좋지. 자, 내리고. 근육 신봉자인 그는 뇌경색으로 쓰러졌던 아내도 꾸준한 운동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2005년도에 뇌경색 그게 됐을 때 팔다리 못쓰고 그것도 뭐했잖아. 화장실도 못 갔잖아. 태어나자마자 바로 근육 운동 내가 시겠지. 그 덕에 처음에 확실히 했지만 그거 했기 때문에 근육이 이 못 쓰던 근육, 이 못 쓰는 근육이 처음 살아나서 오늘처럼 그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근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실감하지요. 네, 감사하지요. 과연 그의 말대로 근육이 86 노인의 노화를 막고 면역 상태도 잘 유지하게끔 도왔는지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확실히 서영갑 어르신은 근육 부자. 30대에 비해 80대는 근육량이 40% 정도 준다는데 어르신은 평균을 훌쩍 웃돌았습니다. 요즘에도 계속 하고 예, 계십니까? 현역 선수를 뛰고 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좀 어떤 운동을 주로 하시게 됩니까? 저는 주로 유산소 운동, 걷기. 아, 걷기 하는데 외출 하면 무조건 걷기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모르줌에 차고 걷기. 예. 저희 경우는 하루 3끼 밥, 아, 3공기씩. 예. 제철 과일, 제철 야채, 아, 그다음에 견과류 네. 전부입니다. 처음에 이제 서영경님을 뵐 때는 아, 근력 운동만 열심히 하시는 그럴 거로 오해를 했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유산소 운동을 같이 꾸준히 하셔서 그런지 전체적인 밸런스나 활력이나 다 좋으신 것 같습니다. 서영갑 어르신은 백혈구 수치도 정상 범위에서 잘 유지되고 있었는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역시 균형 건강. 전체적인 건강 관리와 꾸준한 운동 덕분에 서영갑 어르신은 누구보다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에서 근육은 중요합니다. 근육 부족인 사람이 아닌 사람에 비해서 사망 위험도가 23.9배로 높다고 나왔는데요. 근육을 잃게 되면 모든 기저질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근육을 가지고 있으면 기초 대사량이 올라갈 거고요. 그 자체만으로서도 여러 질환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에너지원을 만들고 신체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600여 개의 근육. 이를 지키기 위해 어르신들은 운동과 단백질 섭취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순창의 장수마을 노인들의 근력은 어느 정도일까? 계속 하셔요, 어머니. 네. 둘. 직접 찾아가 그들의 운동 능력을 점검해 보았는데요. 순창 천하장사 아흔넷 한봉임 어르신은 물론 아흔의 양만석 어르신도 검사에 참여했습니다. 그 역시 근육 부자. (15년) 전 큰 교통사고로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하지만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 있을 정도로 건강 상태는 양호했습니다. 네, 10초 걸리셨어요. 10초. 네. 자, 운동은 어떤 거 하십니까, 양만석 어르신? 운동은 별로 특별히 한 것은 없어요. 네. 그냥 돌아다니고 한 시간씩 앉았던 안 할 성질이라 네. 뭐 하다못해 풀을 맨다든지 네. 우리 땅을 판다든지 이제 그런 것이 일을 계속 꾸준히 하시는구나. 일을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하실까요? 시간으로 치면. 하루에 한 3시간, 2시간. 그 정도? 일을 꾸준히 하시네요. 양만석 어르신은 한평생 우두커니 앉아있거나 구들지고 누워있는 법이 없었답니다. 지금도 노상 걸어다니고 작은 일이라도 만들어 합니다. 닭을 키우고 계란을 걷어오는 것도 모두 양만석 어르신이 스스로 만든 일인데요. 매일 신선한 계란을 집어오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소시적에는 마을 일을 도맡아 하는 힘께나 쓰는 일꾼으로 소문이 자자했답니다. 지금은 이제 요만하고 한참 때는 뭐 무서운 것이 없었지. 솔직히 이제 그전에는 초집이잖아요. 집을 엮어서 전부 나래로 해서 집을 였잖아. 그러면 그 세 다리를 놓고 그 날개짝을 그 받아서 올리고 오는데 야찬 집은 내가 던져버렸어. 지붕으로 던져버려. 그만큼 이제 동네에서 알아줬어. 그냥 기운이 그렇게 시다고. 돌이켜보면 참 고단한 삶이었는데 이제와 생각하니 가난이 그의 체력을 키워준 1등 공신이었습니다. 나이로 봐서요. 한 70 넘어서 80대도 변함이 별로 없었죠. 우리는. 그래갖고 이제 80이 넘어서 85세가 된 게로 이제 더 늙은 거예요. 이제 더 기운이 없고 이제 사방이 아프고 그런데 이제 그보다도 이제 연연이 들리네. 이제 연연이 아픈 데 가서 생기고 이제는 아이고 이제 웬만하면 이제 갈랑갑다 그렇게 그러고는 또 어느 정도 또 1년이 가불고 그리고 또 이제 나이 묻고 오고 그런데 90을 못 채울란가 하면 또 어떻게 또 90을 채우고 거부할 수 없는 몸의 노화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노화를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면역세포 역시 노화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오가나이저 해서 저쪽에 면역학자 이원우 교수는 면역의 노화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논문도 어떻게 해야 될지 해야 되고 그는 면역 노화의 추이를 보기 위해 20대와 60대의 혈액을 채취한 다음 형광 물질로 염색해 분포도를 추적하였는데요. 면역세포의 생산량부터 구성비까지 현격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있는 7.16%라고 하는 이 세포들이 나이브 세포라 그래서 이런 세포들이 나이가 든 사람에서 굉장히 줄어 있는 것이 보이고요. 젊은 사람이 38.4%인 것에 비해서 거의 뭐 5분의 1 정도로 줄어 있죠. 세포를 교육시키는 흉선의 기능이 없어지면서 중요한 백혈구인 T세포의 생산량이 현저히 줄고 노화된 T세포에서는 오작동이 많아졌습니다. 면역세포라는 게 사실은 정확하게 자기가 반응을 해야 될 때 반응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런 노화에 빠진 T세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정말 반응해야 될 때는 정확하게 잘 반응을 못하고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쓸데없이 반응을 해서 그 조절 기전을 잃어버리는 거, 이런 것들이 노화세포의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화된 면역세포의 대표적인 오작동이 바로 과도한 만성 염증 반응. 몸 곳곳에서 발현된 염증은 노인에게 많은 관절염, 심혈관 질환 등을 야기시킵니다. 염증이 영어로 인플라메이션이거든요. 노화가 영어로 에이징이죠. 그래서 인플라메이징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인플라메이징이라는 게 상징하는 용어는 좀 장난스러운 학술 용어인데 나이가 들면서 염증 반응이 과잉으로 나타나는 거, 이걸 표현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백신의 효과 이런 것들은 적응 면역, 후천 면역입니다. 이쪽은 약화가 되고요. 특히나 물론 우리 몸에 필요한 면역 반응이 일반이긴 하지만 염증을 주로 일으키는 것들은 선천 면역, 자연 면역입니다. 이쪽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좀 더 세진다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어 면역에 좀 좋은 면으로서 세지는 게 아니고 조금은 좀 안 좋은 질병적인 측면에서 염증 반응이 세진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There is one thing that has come up is that there's a lot of chronic inflammation in aging. And people have talked about this for some years is in terms of chronic inflammation influencing the deterioration of cardiovascular function, increased cancer, increased autoimmunity. And I think that's part of why older people are at such risk. 그렇다 보니 노인들에게 유난히 많이 생기는 질환들이 꽤 있는데요. 전체 환자 중에 50대 이상의 장년층 환자가 60%를 차지하는 질병도 있습니다. 바로 윤순복 씨를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대상포진입니다. 처음에 올 때 2주를 감기 몸살인 줄 알고 2주를 다녔는데 점점 더 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가다가도 막 드러났었어요. 아파가지고 사람이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힘이 없어서 그게 뭐야. 면역력이 없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아는 동생한테 언니 놀러 오라 그래서 나 못 간다고 그랬더니 나를 보더니 언니야 대장포진이야 그러더라고. 신경을 따라 바이러스가 증식하며 수포로 발현되는 심한 통증 질환. 때 아픈 점수가 그때 한 요 정도 어느 정도 되셨나 한 요 정도 한번 손으로 만져보세요 본인이. 여기 요 정도 되셨죠 이렇게 표정에. 네. 요 정도 이렇게 아주 막 정말 암이 걸렸나 그랬어요. 처음에는 무섭더라고요. 그냥 피부가 나오니까 내가 그때서 느낀 거죠. 아 이게 아니구나. 참기 어려운 통증에 심하면 목숨까지 앗아가는 대상포진은 소화기에 앓는 수두 바이러스가 나이가 들어서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그때 수두 앓을 때는 위에 그 오빠 언니 수두 앓아서 다 3분이 갔대요. 아기 때. 그리고 이제 저죠. 윤순복 씨도 기억에는 없지만 가정력으로 봐서는 수두 바이러스가 신경 주변에 잠복해 있다가 수십 년이 지나 발현을 한 건데요. 그 이유가 장년에 많아지는 면역세포의 과도한 염증 반응인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염증 반응이 늘어나는데 그 특징이 굉장히 만성적이고요. 그 다음에 전신성으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 굉장히 약한 면역 반응이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 반응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결국엔 정상세포에 영향을 주고 이것들이 더욱 확대돼서 조직이나 아니면 장기에 영향을 주게 되면 그런 것들이 충분히 질환으로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 고령층에게 더 치명적이었는데 특히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 그 위험은 더 컸습니다. 고령층일수록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무엇이 이 생사를 나누느냐. 어떤 환자는 살고 어떤 환자는 돌아가시느냐. 근데 이 돌아가신 분들의 특징은 고령자 60세 이상, 뭐 당뇨나 심혈관 질환, 폐 질환, 뭐 암 환자, 뭐 비만과 같은 이런 면역 저하 상태의 이제 기저질환자. 이런 분들은 일단은 출발선부터가 그 핸디캡이 있는 거예요. 이제 늙은 군인들이 행동이 굼뜨고 이제 제때 대응 못하는 거랑 비유가 될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 고령자 기저질환 환자들은 면역 노화 때문에 빠르고 확실하게 대응을 못한다. 생활이 풍요로워지면서 도시의 삶은 무병장수의 꿈과 오히려 더 멀어졌습니다. 우리가 장수 노인들이 많은 농촌 생활에 주목하는 것도 그 때문인데요. 과연 그들에겐 어떤 비결이 있을까? 90까지 몸을 잘 관리한 양만석 어르신의 건강 비결부터 들여다볼까 합니다. 왜 얇게 드세요? 틀려갖고 잘 안 깨물어져. 어머니랑 아버님 다 못. 우리 젊은 사람들처럼 해드리면은 못 잡순 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마음이 가요. 뭐든지 잘게 썰고 부드럽게 만듭니다. 또 매운 걸 못 잡수죠 잘. 그래로 하얗게 대부분 되게 보면 하얗게 많이 해요. 밥이 보약인 양만석 어르신 부부의 끼니는 며느리 신명숙 씨가 챙기는데요. 반찬 하나하나 보통 정성이 아닙니다. 배고프시겠네? 응? 배고프시겠어. 딱 봐도 채소 위주의 균형 잡힌 한상인데요. 우리 밥상에 많이 올라오는 데친 채소와 발효식품은 세계인도 주목한 건강식이죠. 김치를 이렇게 썰어주는 집이 없을 것이야 아마. 우리 집에는. 거기에 정성까지 보태졌으니 더 바랄 게 없는 한 끼입니다. 내가 개원 달래장, 달래간장. 이것도 내가 키운 배추. 계란. 닭도 내가 키워서 내가 계란 내 잘. 여 집에. 당신 싸갖고. 이 상을 차린 절반 이상의 공이 부지런한 양만석 어르신에게 있는 셈이네요. 마늘 다 까주시고 나는 요리만 하는 거. 이거 제가 18년도까지 제가 그때 정년을 했어요. 회사 다니고 아버님 어머님이 살림을 다 하시다가 이제 정년한 다음부터 이제 제가 이제 살림을 한 것이지. 삼삼하게 했은 게 잡사. 이렇게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식구가 있다는 것도 양만석 어르신의 장수 비결이죠. 오, 삼시세끼. 한 그릇 뚝딱 해치우는 왕성한 식욕.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양만석 어르신에겐 장수 비결이 또 하나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 몸과 마음을 달래려고 구강원에서 배운 시조 읊기. 문체부 장관상까지 받은 실력인데요. 하루 1시간 이상 시조를 읊으며 어르신은 폐활량도 높이고 스트레스도 날린다고 합니다.
뱃심도 좋아지고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하고 만사가 좋아.